자, 오늘은 첼시 용어들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건데요. 첼시 용어 중에 좋은 용어도 있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용어들도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블루스, 그리고 펜셔너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블루스는 들어보셨겠죠? 첼시가 아무래도 좀 파란 계열 아닙니까? 파란 계열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좀 있고, 첼시의 상징 자체가 파란색이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펜셔너즈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1952년대까지만 쓰고 그 다음 엠블럼이 바뀌면서 사라진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도 1960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뀐 거라서 아는 분보다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뜻이 참 좋습니다. 보면 이게 뜻이 연금 수령자 이런 뜻이거든요. 펜셔너즈라는 단어가. 이게 첼시 로고를 보시면 여기 나올 건데 옛날 로고들을 보면 이 군인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첼시 지역에 첼시 왕립병원이라고 해서 로얄 호스피털 첼시라는 단어 로얄 호스피털 첼시라고 해서 영국 왕립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왕립 군인들, 이제 그 앞에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나 이제 참전용사들이 퇴역을 하면 이제 거기서 요양 혹은 이제 의료시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 곳이 이제 첼시 인근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첼시의 상징이 됐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 지역에 그게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첼시 FC의 엠블럼이 된 거죠. 상당히 좋은 뜻이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참전용사, 퇴역군인들 이러면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보면 이제 6.25 전쟁이나 베트남전, 더 멀리 가면 이제 독립군들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이 병원이 생긴 지는 1682년입니다. 영국의 왕 찰스 2세가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졌다고 하니까, 야, 이게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면 이게 우리나라 숙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국의 이런 군인을 챙기는지도 살짝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옛날에는 첼시를 지칭하는 단어가 펜셔너즈도 있었다라는 거, 요런 용어도 있다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영국의 왕 찰스 2세면? 자, 레바민첼 들어보신 분 있고 안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미넨, 그 다음 첼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럽을 호령하는 팀들이 이런 네 팀이 있다 이 얘기인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14-15 시즌 우승하면서 살짝 두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사이에 이렇게 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사실 근데 이게 첼시가 진짜 유럽을 호령했던 때는 11-12 시즌 이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챔스 우승 이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06-07 시즌 이후로 3시즌이나 4강을 가고 얼마 안 가고 11-12 시즌에는 이제 우승까지 하니까 진짜 유럽을 뒤흔들고 있었던 건 딱 요 시즌이 아닐까. 04-05 시즌에 15실점 우승도 하고 여러 가지로 리그나 이 챔스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적이 좋았던 건 오히려 14-15 시즌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이제 국내 커뮤니티나 인터넷 문화가 좀 자리 잡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4-15 시즌부터 이제 본격화됐는데, 이게 15-16 시즌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레바민첼도 조롱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라 레알 소시에다드, 뭐 비아레알 이런 쪽으로 바뀌고, 이 바르셀로나도 뭐로 바뀌었었고, 미넨 바이에른 미넨이 아니라 미넨 글라우바우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첼시를 좀 조롱했던, 첼시가 영광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 이런 용어도 됐지만 첼시를 조롱하는 용어도 됐던 그런 안타까운 용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첼시를 조롱하는 용어죠. 첼강딱이 나옵니다. 첼시는 강등권이 딱이야, 혹은 첼시는 강등이 딱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 시즌은 개막전부터 꼬이죠. 스완지하고 2-2로 비기고 있는데 이제 아자르가 넘어지고, 아자르가 좀 크게 부딪히긴 했어요. 역습 가운데 아자르를 끊기 위해서 쿵 하고 부딪혔는데 팀닥터였던 에바 카네로가 뛰어들어간 거예요. 근데 무리뉴 감독이, 이제 우리는 카메라 중계 화면만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내가 들어가라고 하지도 않았고 선수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뛰어들어가? 막 이러면서 불같이 화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선수가 누워있으면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어요. 경기 중에 누워있는 선수가 있어도 플레이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는데 팀닥터나 의료진이 뛰어들어가는 순간 선수는 나가야 돼요. 아자르가 이제 그때 공격의 중심인데 아자르가 나가면, 그리고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고미스와 쿠르투아가 충돌하면서 이제 쿠르투아의 반칙으로 PK도 내주고 쿠르투아는 나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11로 이미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자르까지 빠지면 9-11이 되잖아요. 그럼 역습은 이미 물 건너 간 거고, 이미 팀닥터가 들어갔을 때 역습은 깨졌습니다. 스완지가 자리를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무리뉴가 불같이 화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아자르가 조금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또 어떻게 흐지부지 끝났는데, 이것 때문에 15, 16을 망쳤다라고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큰 영향이 있었지만 진짜 15, 16을 망쳤던 건 이적 시장이 있었습니다. 자, 13, 14 시즌에 마티치가 들어오고 14, 15 시즌에 파브레가스, 뭐 필리페 로이스, 코스타, 네이미가 들어오면서 첼시는 이전과 다른 퀄리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자르도 있고 윌리안도 있고 나머지 선수들도 잘하니까 첼시가 이때 되게 큰 실수를 하나 하는데 안일해지거나 혹은 자만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 영입이 순간순간 대처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려요. 드록바가 나가니까 그냥 팔카오 하나 보강, 팔카오 안 되니까 겨울 이적 시장에 파투가 그 당시 부상까지 있었기 때문에 의료 관광 왔다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냥 보강. 팔카오 역시도 맨유 임대가 망했는데 굳이 우리가 데리고 왔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수비진 보강해야 된다. 존테린 늙어가고 게리 케일은 언제부턴가 살짝 실수 있고 이바노비치도 폼이 쭉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필리페 루이스 망했고, 그럼 아스필리쿠에타 하나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수비진들이 불안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 스톤스도 거론되고 여러 명이 거론됐지만 결국에 오는 건 이제 질로보지하고 헥터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쿼드의 질도 안 좋고 양도 안 좋다 보니까 그대로 몰락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래 기존 자원들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지친 것도 있지만 지친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수비가 얼을 타고 잡을 경기를 놓치고 승리할 만한 건 무승부해버리면서 얘들 태업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태업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게 썬덜랜드전이에요. 이 무리뉴 감독이 레스트전에 경질을 대고 제가 알기로 바로 썬덜랜드전에 이제 히딩크 감독이 오시는데 전혀 다른 경기력을 보여줘요. 그 당시 썬덜랜드가 15위고 첼시가 16위. 그러니까 썬덜랜드도 강등권이지만 첼시는 진짜 강등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오스카, 제가 그 경기를 봤습니다. 오스카가 무리뉴 감독 때 정말 안 좋았거든요. 무리뉴 경질의 원흉이라고 불리길 정도였는데 이 썬더랜드에서 전혀 다른 선수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막 붕붕 날아오르면서 막 패스도 센스 있게 주고 우리가 14, 15 시즌에 기억하던 오스카로 돌아온 거예요. 단 한 경기만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태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다행히 다행이야 이게 다행이 아니야. 아무튼 히딩크 감독 시절에도 좀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그냥 썬더랜드가 못했구나. 썬더랜드는 이러고 진짜 다음 시즌에 22로 강등돼 버리거든요. 첼시가 잘하고 뭐 선수들이 태업해서 썬더랜드전을 잘했다기보다는 팀 자체, 썬더랜드 팀 자체가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시즌 설명을 잠깐 했는데 그 시즌에 생겨난 단어가 이제 첼강딱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지만 실제로 강등권까지 간 거니까. 강등권하고 점수차가 얼마 안 났어요. 여기가 18이고 여기가 16이면 강등권이지 뭐. 마지막 시즌에는 결국 10위로 끝났지만 어쨌건 강등권에 위치했었던 첼강딱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제가 굉장히 경멸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장에우라는 단어와 첼시를 결합한 체레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첼강딱하고 비슷한 시즌에 나왔지만 결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사실 첼강딱이라는 단어는 첼시는 강등권이 딱이야라고 하면 그냥 팩트를 줄인 거예요, 말을. 그 당시 16이었으니까. 이거는 두 가지의 나쁜 짓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원해서 장애를 앓는 분들은 없잖아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런 모든 분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첼시를 좋아하는 팬들을 그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저급하고 치졸한 단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인터넷 문화의 단적인 면,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인터넷 문화의 아주 안타까운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사라지고 이런 단어를 쓰시는 분들을 경멸스럽게 바라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치졸한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잘생긴 백인 공격수, 전 여기다 하나 더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잘생긴 백인 9번 공격수가 주로 망하거든요. 디에고 코스타는 아니잖아요. 19번이었기 때문에 9번 공격수들이 좀 망하는데 페르난도 토레스, 그리고 팔카오도 9번이었고요. 이과인도 9번이었고요. 모라타도 9번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 9번의 저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는데 전 9번의 저주를 다룰 정도로 첼시에선 굉장히 유명한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페르난도 토레스를 보면서 일시불골, 토레기, 쓰레기와 토레스를 더한 토레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라타는 이제 토레스의 2탄이다 해서 토레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만들어낸 그런 이제 첼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첼시가 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두되고 있는 단어들을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땡기는 단어도 있죠. 펜셔너즈란 단어는 저도 들어는 봤지만 이렇게 자세히 조사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펜셔너즈란 단어도 굉장히 뜻깊게 다가왔고요. 아, 이래서 좀 군인 모양으로 했구나. 저는 영국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문화까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영국의 한 문화를 좀 이렇게 들여다본 느낌도 있었고요. 레바민 첼, 그래 맞아, 첼시가 한때 레바민이란 단어는 유명한데 거기에 첼시를 붙일 정도로 조금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첼강딱을 생각하면서 이제 15-16 시즌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고요. 그때는 TV를 키잖아요. TV를 키면 지고 있어. 전반에 골이 정말 많이 먹힐 때거든요. TV를 키면 팀이 지고 있어요. 그런 시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저도 뭐 재미난 단어도 있고 정말 경멸하는 단어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성역 없이 다뤄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에 이 컨텐츠가 잘 되면 다른 팀들도 한번 저희가 꼼꼼히 조사해서, 저는 이제 잘 알지는 못하니까 꼼꼼히 조사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